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네 번째 가연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가연물, 연소가 가능한 물질인데, 자, 먼저 LPG와 LNG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자, 첫 번째 LPG 먼저 볼게요. LPG. 자, LPG 같은 경우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물질인데 LPG를 다른 말로 액화석유가스라고 하죠.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라고 합니다. 그때 이 LPG의 그런 화재 성상, LPG의 화재 성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주성분이 중요해요. 주성분. LPG의 주성분이 뭘로 이루어졌냐? 바로 프로판. 자, 프로판과 부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판. 자, 프로판과 부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LPG입니다. LPG. 자, 그때 그 화학식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화학식까지. 자, 프로판 같은 경우는 C3H8이에요. 자, C3H8. 그다음에 부탄 같은 경우는 C4H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까지 같이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프로판은 C3H8, 부탄은 C4H10이라는 거예요. 주성분이.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는 무색, 색깔도 없고 그리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자, LPG 같은 경우는 자, 무미, 자, 맛도 없고 그 다음에 색깔도 없고 그리고 냄새도 없어요. 냄새까지 없다. 자, 이런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누설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첨가하냐면 바로 이 LPG에는 착취제라는 걸 첨가를 해서 누출이 되었을 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착취제를 첨가를 합니다. LPG에. 자, 그 다음에 독성이 없는 가스이다. 자, LPG는 무독성 가스예요. 무독성. 독성이 없어요. 무독성 가스. 이제 LPG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폭발하기 때문에. 독성이 있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폭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죠. 폭발성이 있어서 무독성 가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액화. 자, 액화되면 물보다는 가벼워요. 액화 상태면 자, LPG가 액화되면 뭐다? 물보다 가볍다. 물이 아니라 기체보다 좋죠. 액화되면 물보다 가볍다. 물보다 자 가볍게 되고 이제 기화되면 그죠? 기체가 되면 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공기보다는 무거워요. 공기보다 무겁다. 자,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LPG 가스가 누출이 되면 바로 바닥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립니다. 그래서 LNG보다 더 위험한 물질이 바로 LPG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휘발유 등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 고무를 잘 녹인다. 마지막 7번째는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하거나 폭발한다라는 이러한 성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NG. 자, LNG는 다른 말로 뭐냐? 바로 액화천연가스죠. 액화천연가스. 이거 어떻게 도시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가스가 지금 LNG로 이루어져 있죠. 도시가스. 자, 그때 LNG,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뭐냐면 메탄이에요. 메탄. 자, LNG의 주성분은 메탄. 자, 화학식으로는 CH4예요. CH4. 메탄, CH4. 그 다음에 LNG도 마찬가지로 색깔도 없고 그리고 냄새도 없어요. 무색무취예요. 무색이면서 자, 냄새가 없다. 무취. 자, 그 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액화하면 자, 물보다 뭐하냐면 물보다 가벼워요. 물보다 가볍다. 자, 그리고 기화 상태가 되면
어떠냐? 바로 공기보다 가벼워요. 자, 공기보다 뭐하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볍다. 자,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누설이 되면 바로 공중으로 떠버려요. 공중으로 떠서 분산되기 때문에 LPG보다는 더 안전한 가스가 되겠죠. 그죠? 다 분산되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서 공기보다 뭐하다? 가볍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스의 주 성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자, 가스의 주 성분에서 자, 뭐를 볼 거냐면 바로 증기 비중을 볼 거예요. 증기 비중. 자, 먼저 LPG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자, 프로판과 부탄이었죠. 그죠?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자, 메탄이었어요. 메탄. 그래서 메탄과 프로판과 부탄의 증기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메탄부터 할게요. 메탄. 자, 메탄은 LNG의 자, 주 성분으로서 메탄은 화학식이 CH4예요. CH4. 그때 이 C는 탄소죠. 그죠? 탄소의 원자 번호가 뭐예요? 탄소의 원자 번호가 자, 12고 자, H 수소의 원자 번호는 자, 1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분자량. 자, 메탄의 분자량이 얼마냐? 자, 보시면 분자량이에요. 자, C가 하나가 있죠. C 하나 있으니까 12 플러스 자, H 수소가 4개 있죠. 4개. 그럼 하나가 4개 있으니까 4. 그럼 메탄의 분자량은 얼마다? 메탄의 분자량은 16이 돼요. 16. 자, 그렇다면 자, 증기 비중이에요. 자, 메탄의 증기 비중을 구해 보면 자,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자, 공기의 분자량보다 29분의 얼마? 메탄의 분자량이죠. 16. 자,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0.55가 나와요. 0.55. 자, 보세요. 증기 비중이 어때요? 1보다 작죠?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뭐다?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LNG의 주성분이 메탄인데 메탄의 증기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뭐하다? 공기보다 가벼운 거예요. 아시겠죠? 증기 비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판. 자, 프로판 볼게요. 증기 비중이 얼마인지. 자, 프로판은 화학식이 C3H8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분자량을 알아보면 지금 탄소가 지금 3개니까 얼마예요? 12가 3개니까 자, 12 곱하기 3 더하기 자, 수소가 8개 있죠. 8개니까 8이죠. 8. 계산하시면 자, 프로판의 분자량은 44가 돼요. 44. 분자량이. 자, 마찬가지로 증기 비중을 구해 보면 프로판의 자, 증기 비중을 구해보면 얼마예요? 29분의 얼마다? 프로판의 분자량 44가 들어가죠. 자, 계산해보시면 이 값이 약 1.52가 나와요. 자, 어때요? 증기 비중이 1보다 크죠?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뭐하다? 공기보다 뭐하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PG가 누설되면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밑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탄. 자, 부탄도 LPG의 주성분인데, 자, 부탄 볼게요, 부탄. 부탄은, 자, C4H10이에요. C4H10. 자, 마찬가지로, 자, 분자량을 또 구해보면, 자, 탄소가 4개니까 12 곱하기 4에다가, 자, 수소가 10개니까 10이죠, 그죠? 1 곱하기 10. 계산해주시면 이 값이 얼마냐? 바로 얼마요? 58 나오죠, 그죠? 58. 자, 그럼 여기서 또 나눠줄 거예요. 증기 비중. 자, 증기 비중을 구하면 얼마? 29분의 부탄의 분자량 58. 그럼 딱 떨어지죠, 그죠? 얼마? 2. 자, 부탄 같은 경우도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뭐하다?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탄은 LNG의 주성분이니까 어때요? 공기보다 뭐하다? 가볍다. 그리고 프로판과 부탄은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LPG는 뭐하다?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에요.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자, 이것은 총 3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떤 물질들이냐? 첫 번째. 자, 주기율표에서, 자, 원소의 주기율표 있죠. 주기율표에서 어떤 쪽? 바로 18쪽 원소들.
자,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바로 가연물이 될 수가 없는 물질들이에요. 그 물질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헬륨이 있고요.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크립톤. 그리고 크세논.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돈. 자, 이렇게 6가지의 원소가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18쪽 원소에 해당되는 그 원소들은 뭐다?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자, 이러한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 바로 그 완전 연소 됐을 때의 생성물들이에요. 완전 연소 됐을 때의 생성물이죠. 생성물. 자, 그때 어떤 물질들이 있냐? 자, 완전 연소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물과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물과 이산화탄소. 자,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자, 그리고 또 있는데요. 바로 산화알루미늄이에요. 산화알루미늄. 그리고 오산화인. 자, 이 정도 4가지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완전 연소됐을 때 생성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다?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대표적인 물질이.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연물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 물질을 바로 가연물이 될 수 없는데 이 가연물이 되려면 뭐가 되냐?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바로 발열 반응이에요. 그죠? 발열 반응이 해야 연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하는 물질은 뭐하다?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들이냐? 바로 질소. 대표적인 거 질소와 프레온. 자, 이러한 것들은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쪽에 보시면 이제 특수 가연물 나오죠? 특수 가연물. 자, 이 특수 가연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 불이 붙었을 때 화재의 확대가 급격하게 되는 물질들이 바로 특수 가연물이에요. 특수 가연물.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 물질들, 불이 붙었을 때 확대가 되게 크게 되는 물질들 있죠? 그러한 물질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수량과 같이 해서 특수 가연물. 이 특수 가연물 같은 경우는 소방관계법규에서 그 위험물 파트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소방 원론 부분에서 가끔가다 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소방 원론 부분에서도 공부를 또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수 가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바로 품명. 자, 특수 가연물의 품명. 특수 가연물의 품명의 종류를 자, 기억해 주시고 그 품명에 따른 뭘 기억하시냐면 품명의 수량까지. 자, 품명의 수량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특수 가연물인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어진 표 있죠? 주어진 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합성 고분자 물질 나오죠? 합성 고분자 물질. 자, 보시면 합성 고분자 물질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자, 첫 번째는 열 가소성. 자, 열 가소성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열 경화성. 자, 열 경화성 자, 수지가 있어요. 2가지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열 가소성 수지는 뭐냐면 열을 받았어요. 수지가. 자, 열을 받으면 그 열에 의해서 변형이 가능한 수지가 열 가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변형. 자, 변형이 가능한 물질이 뭐다? 그게 열 가소성이에요. 열 가소성. 자, 그런데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자, 열을 받으면 그죠? 열에 의해서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게 바로 열 경화성이에요. 굳어버리는 거. 자, 굳어버리는 자, 물질이죠. 수지. 합성 고분자 물질. 굳어버리는 물질이 뭐다? 바로 열 경화성이에요. 열 경화성.
이 경화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간경화 같은 거. 간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간경화성. 그래서 열경화성. 그게 바로 굳어버리는 물질이 이제 열경화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열가소성과 열경화성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물질, 플라스틱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먼저 열가소성에는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바로 PVC예요. PVC. 자, PVC 수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수지, 폴리에틸렌. 자, 그리고 폴리스틸렌 수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아세트산 비닐. 자,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의 열가소성 수지에는. 자, 그 다음에 열경화성 수지에는 자, 뭐가 있냐? 바로 페놀 수지와 그 다음에 요소 수지, 마지막으로 멜라민 수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지가 열가소성인지 열경화성인지 잘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바로 열가소성 중에서는 PVC 수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열경화성 같은 경우는 페놀 수지와 바로 요소 수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세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탄화수소로서 LNG의 주 성분이 뭐냐? LNG의 주 성분은 뭐예요? 바로 메탄이죠? 답은 3번. 다음 2번. 순수한 액화석유가스, 즉 LPG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휘발유 등 유기용매에 녹는다. 맞죠? 2번, 액화하면 물보다 가볍다. 맞고요. 3번, 액화석유가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맞죠? 네, 4번 보세요. 무색으로 독특한 냄새가 있다. 자, LPG 같은 경우는 냄새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착취제를 첨가해서 한다고 했죠? 답은 4번이 틀렸죠? 4번. 다음 3번. 재료와 그 특성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1번에 PVC 수지는 열가소성. 보세요. PVC 수지는 열가소성. 맞죠? 1번 맞죠? 2번에 페놀 수지는 열가소성. 페놀 수지는 열경화성이에요. 다음 3번에 폴리에틸렌 수지가 열경화성이다. 폴리에틸렌 수지는 열가소성이죠. 그죠? 다음 4번 멜라민 수지가 열가소성이다. 자, 멜라민 수지는 열경화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에요. 1번. 다음 4번. 특수 가연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특수 가연물의 품명을 물어본 거예요. 자, 1번에 대패밥, 2번에 목재 가공품, 그리고 4번에 볏짚. 자, 이런 것들은 특수 가연물인데 3번에 파라핀, 그러니까 양초의 그 원료, 양초가 되는 원료인데 파라핀 같은 경우는 특수 가연물에 해당이 안 되죠. 답은 3번. 다음 5번. 불활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몇 번이요? 3번이죠? 아르곤. 아르곤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 18족 원소로서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3번의 아르곤은 불활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가연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